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알려드릴 밀키트 종목의 흐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 속 보이는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이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 샵 3989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동일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를 따라 하루 만에 파란불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잠깐 상승 전환하며 2684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기관의 5천억 넘는 팔자세에 1% 가까이 빠져 일저점인 2649포인트의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에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는데요. 860선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866포인트에 멈췄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이 발표한 2월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2.6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53과 전월 기록이었던 53.4보다 부진했지만 확장세는 유지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2.84% 내렸고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정전으로 가동 중단되며 테슬라도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기술주들의 악재가 겹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멘토님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께서 2월 14일부터 저희 팍스 밀키트 합류해 주셨지만 다른 팍스경제TV 방송 프로그램 혹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수익률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31% 넘는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겨다줬고요. 저희 방송에서 첫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선물이었죠. 삼익 THK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 안 되는 기간 동안 33%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멘토님이 미리 선점해 주시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의 자세한 리뷰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3월의 멘토님 첫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또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낼 수 있는 밀키트 종목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멘토님 2월 14일에 합류해 주시고 알려주신 세 종목이 모두 너무나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지난 종목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려주실 종목까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간밤에 미증시가 좀 출렁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뭐 기술주의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뭐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불안 심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6주간 중국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에 하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 기가팩토리 이슈로 인해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세, AMD도 중국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하락했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뭐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인스타와 이런 부분이 로그인이 안 되면서 약간 기술주 불안 심리가 작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고가권에서 악재가 터질 거 다 터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긴 틀로 보자면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는데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기침 한 방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독감까지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을 위험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멘토님께서 인사 주시면서 좀 간밤 미국 시장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얘기 이어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는 우선 방송 종료 후에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열려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밀키트라고 적어서 방송 중에 보내주시거나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팍스탁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멘토 이렇게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 유튜브에 팍스탁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놓으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또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 알림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간밤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연이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우리 좀 대장주들은 조금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번 주 좀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켜볼 주요 이벤트들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이제 좀 몰려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 연설도 있고 비농업이나 이런 고용 관련된 지표들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좀 지켜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 이제 의회에 출석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가장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미증시는 좀 약간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전체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차츰 안정세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일이라는 게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존 계속 사고 싶었던 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다물 기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월 의장에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왔어도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좀 더 시장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볼 필요는 있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었던 뭐 3월달, 5월달, 뭐 6월달 이제는 뭐 하반기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네.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크게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번 연도에는 한다는 시그널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기술주들 그래도 엔비디아가 잘 버텼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버텼지만 뭐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악셀을 계속적으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는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그리고 애플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핸드폰 관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이런 쪽은 좀 더 약세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AI 열풍은 아직까지 미국은 상승 중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간 그런 쪽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미증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안정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뒤로 미뤄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주의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술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걸 하나로 묶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미증시에서도 뭐 애플이나 테슬라의 하락이 핸드폰, 모바일 디바이스나 전기차 쪽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내놓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는 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에서도 저희가 관련된 AI 반도체주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또 멘토님 저희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이 앞서 힌트를 잠깐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대하고 잠시 후에 저희 자세한 얘기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멘토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계속 강조해주셨던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수요일마다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온 종목의 수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앞선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월 14일 종목이었던 삼익 THK 이때 당시 로봇주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모멘텀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멘토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삼익 THK가 잘 가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 좀 빠르게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 당일에 21% 넘는 급등 그리고 저희는 6거래일 만에 한 33% 정도 수익을 채웠습니다. 멘토님. 자, 우리 이 종목 근데 지난번 리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장기로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세한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익 THK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괜찮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술력이면 기술력,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성이나 이런 부분 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생각보다 싸야 되냐 비싸야 되냐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로봇 세트보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PBR 같은 경우도 다른 로봇 세트보다 완전 저렴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카이스트랑 협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와 다관절 로봇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 15,000 부분이 이제 다시 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 부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로봇 세트들에 비해서 상승세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이번에 저평가 저 PBR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볼 때 같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5월 달에 또 기대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격대도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삼익 THK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셨던 분들은 6거래일 만에 30%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멘토님이 매도 사인 주셨던 날 2월 21일 이후로는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저희 매수가 근처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지켜보기에도 너무나 탄탄한 종목 그리고 또 5월에 다시 한번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매수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주셨습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또 이 종목의 타이밍 잘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고 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알려주셨던 종목이 아세아재즈예요. 근데 제가 그날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남들이 많이 안 보는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세아재즈 역시나 소개해 주시고 나서 4거래 연속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멘토님 이 종목 역시나 길게 봐도 좋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53,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뭐 4거래 만에 5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세아재즈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나올 때 그랬어요. 좀 천천히 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까지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네, 딱 보자면 시총도 4천억대예요. 4천억대인데 네. 벌어놓는 돈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네. 23년 기준 9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거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를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PBR도 엄청 낮아요. 네, 0.55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말하는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때부터 봤을 때 많이 올랐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과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53,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자리를 어느 정도 더 상승한다면 저는 더 크게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호재가 뭐냐? 액면가 5,000원짜리 종목을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 5대1 1,000원짜리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을 더 가격을 싸게 만들 거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격을 다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거래량이나 유동성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밸류업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주식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어요. 배당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기업보다 한 발 먼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이 좀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5만 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 어떻게 본다면 여기 저가권에서 매수했던 분들 3만 원대 매수했던 분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을 좀 이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5만 원대를 가볍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5만 3천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매주 수요일 날 나오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런 종목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에 뭐 1%도 안 되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주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로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아세아재즈도 다시 한번 리뷰를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5만 원 선 여부 잘 지켜지는지 여부 지켜보신다면은 목표가 얘기해 주셨던 53,000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멘토님 만약에 5만 원 지금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이 종목 역시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길게 봐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진입도 열어둬도 괜찮을까요? 진입이요? 네. 진입은 5만 원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 진입 가능 여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차분한 종목들은 네. 좀 더 마음도 차분하게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급등과 급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종목의 성격에 맞게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우선은 계속해서 이 5만 원 선 라인 잘 다져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들어봤고요. 오늘 장 열리기까지 지금 10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오늘 장
장전 특징주도 멘토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우선은 최근에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동시호가 구간 약간의 약보합세 출발에 대기하면서 미증시의 여파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볼 만한 특징주 어떤 거 있을까요? LRG 넥선을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설명 한번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네. 지난주에 설명하고 또 더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네. 오. 2월 16일부터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종목을 담을까? 누군가는 이 종목을 계속 담는다는 거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요즘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이 방위산업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주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RG 넥선은 그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단계로 로봇을 선택했다. 이런 부분 방산 플러스 로봇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오면서 나중에 더 큰 미래가 어떻게 보면 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LRG 넥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16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제 목표가를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16만 원 찍으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세가 있다 다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만 원 돌파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 그 부분부터 이제 또 한 번에 재차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장 열리기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 여전히 LIG 넥선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멘토님께서 저희가 이 지난주 수요일 2월 28일에 알려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산 관련해서 요즘 좀 핫했던 수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날도 멘토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보다도 LIG 넥선 조금 더 좋게 본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본회의 통과 뉴스 이후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LIG 넥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멘토님 강조해 주신 우리 가격 라인 16만 원 선까지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가격대가 잘 지켜진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두셨으니까 저도 멘토님과 함께 이 방산주 중에서도 LIG 넥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 장 열리기 전 특징주 얘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난주에 멘토님께서 짧게 언급해주신 종목들까지 너무나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은 너무나 아쉽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통하시면서 수익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QR코드 둘 중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 우측 하단 손아래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노란색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통해서 계속해서 멘토님과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준비해주신 종목 앞서 시황 때 힌트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다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이 오늘 또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명은 바로 시그네틱스입니다. 우선은 시그네틱스 하면은 최근에 HBM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도체 HBM 너무나 어렵잖아요. 네, 원장님. 맞아요. 쉽게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우선 기업 분석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이 계속 커져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HBM이 뭐냐 보자면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커지고 있냐라고 말씀해 드린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미래화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바뀌고 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 양질의 자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은 더 그 회사가 더 수익 창출이나 이런 부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꾸 설립을 하니까 이 HBM도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HBM이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대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이 뭐냐? 다른 종목들은 많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엔비디아, AI 이쪽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세다. 네. 그 말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은 더욱더 올라가고, 다른 종목 떨어질 때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버텨준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지수가 1% 빠졌는데 내 종목은 0.5% 빠졌어. 다른 종목들은 2% 빠졌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부분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를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HBM 관련주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적인 신고가 갱신, 그리고 한미반도체 신고가 갱신,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러면 HBM 관련주는 하나 정도는 담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도 HBM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MUF라고 HBM 3세대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다,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장성에서 먹혀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도 이 MUF 기술 관련을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시그네틱스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도 저는 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만큼 HBM이나 이런 부분 다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AI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올라갈 거다.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냐라고 볼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서 이런 부분은 용량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저장을 하려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네, 동영상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게임이나 그런 부분도 다 인터넷으로만 연결해서 합니다. 컴퓨터에 안 깔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너도 나도 기업에서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점점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끝은 보인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내내 갈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가오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면은 한번 옮겨가고 그게 계속 시장에서 반복이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23년도 엔비디아 실적 좋았어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실적을 이어가면서 24년도까지도 이어갈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나왔는데 거기서 또 성장이 가능하냐 이 부분일까요? 네, 또 어떻게 본다면 또 오늘 어제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AMD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출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까지도 펼쳐진다고 한다면 악재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상황까지도 좀 더 눈여겹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HBM은 맑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멘토님, 저희가 사실 앞서 시황 얘기 때 그 미국에서도 이제 뭐 기술주, 빅테크 이렇게 묻기에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특정 분야 뭐 이렇게 HBM 관련주 이렇게 좀 차별화 시켜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존 HBM 관련되지 않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본다면 거의 바닥권 부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STI, KC텍, 한미반도체, HP, SP,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들로 좀 더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 시그네틱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을 좀 가장 테마로 엮어보자면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중에서도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관련된 전문 업체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이 HBM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기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NCF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MUF 앞서 말씀해 주신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좀 도입돼 있는 하이닉스에 따라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이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MUF 기술 관련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기업적인 내용은 다 이미 들어봤고요. 저희가 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멘토님이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내용 함께 설명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수요일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이 나왔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서 기술주들의 좀 연이은 악재가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출발은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2643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7% 내림세 보여주면서 860선까지 밀려난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유가증권 시장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요. 개인이 67억 원, 기관도 70억 정도 소폭의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이 140억 가량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270억 가까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기관은 60억 정도 매도 위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테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 1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주주와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AI 챗봇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폴라리스 AI가 17%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11% 두 자릿수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 전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사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 올거나이즈 코리아의 알리 대규모 언어 모델에 연동된 기능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오늘 장 시작 전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요일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요. 또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시그네틱스의 자세한 기술적 분석 내용과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들어보셔야겠죠. 방송 끝나고 나서도 멘토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이 오늘 3월에 첫 밀키트에 담아오신 종목명 시그네틱스였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그네틱스 최근에 좀 급등 급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3% 정도 약세 출발하면서 1839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좀 눌렸을 때 한번 담아보는 걸 저희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자세한 차트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오늘 눌러주는 게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5일선까지도 딱 왔기 때문에 좀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진입하는 가격은 1840원 밑으로 진입하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1840원. 그 부분이 딱 이제 5일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그 이슈는 뭐냐? 시장에서 이제 슬슬 눈치를 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요때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가지고 계속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딱 적당하게 딱 조정 구간이 딱 들어왔습니다. 네, 2245원까지 찍다가 네. 그 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다 완료가 됐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다시 한번 2,300원대 가격대까지도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네. 가격대까지는. 네.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으로 다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HBM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네. 다른 뭐 PSK 홀딩스도 계속적인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매력적인 가격대지 않나 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손절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손절만 잘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손절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본다면 건투에서 봤을 땐 잽잽이다. 네, 우리가 잽 맞아서 끝나지 않잖아요. 경기 네. 끝나지는 않는데, 근데 이 잽을 맞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피해갈 자리는 좀 피해가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1,65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물량을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주식시장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00원을 바라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최소 3,000원까지도 길게는 3,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차차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네. HBM 소재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는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3,000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오늘 알려주셨던 종목 시그네틱스의 가격 전략도 차트 보면서 함께 설명 풀어보셨습니다. 자, 우선은 5일선 기준인 1840원 선 아래에서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쯤 좀 급등세가 나왔지만 현재 살짝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담아보기에 너무나 좋은 구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좀 더 조정을 지나면은 멘토님이 지난 2월 22일에 기록했던 2245원 선 넘어서 2,3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또 앞서 기업 분석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HBM 그중에서도 MUF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 호재가 나온다면은 역시나 그 넘어서는 추가 상승 구간까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은 1,600원 선 부근 잡아보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방송은 이제 12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 시그네틱스 장중 대응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송 출연하시기 때문에 남은 날도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려면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그네틱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도 다 짚어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특징주들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앞서도 얘기해주신 장전 특징주 LIG 넥스원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해주시는 종목들이 또 너무나 많은 투자 포인트,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멘토님 현재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면은 오늘 장에서도 역시 좀 지수 하락 와중에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그룹이 계속해서 이 AI 관련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폴라리스 오피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여름쯤에 좀 좋았었고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올 초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룹주들 관련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제약사 인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차 안정화가 되고 있을 때 제약사를 한다는 거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수익 모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유의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바이오 제약 열풍이 불 때는 너도 나도 회사들이 막 제약 바이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AI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슈가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약사 인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더 주가 상승의 여력을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본업이 지금 너무 탄탄하게 잘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을 좀 바라보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약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제약 네. 바이오라는 거를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만 하면은 고수익 고수익 섹터이기 때문에 그쵸. 약간 기대감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 준비도 없이 저렇게 큰 돈을 투자할까? 라고 본다라면 어느 정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오, 그래요? 네, 지금 많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고점을 갱신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좀 더 9,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본다면 이때 꼬리를 만들었던 9,550원 가격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본다면 만 원이라는 마디가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충분히 상승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먼저 살펴본 현재 특징주 폴라리스 오피스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텍 파마 의약품 회사 인수설이 나오면서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저께쯤 그 뉴스가 전해졌을 때는 저희가 폴라리스 AI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나 폴라리스 오피스 멘토님께서 지금 좀 저희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9,000원 선 자리를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앞으로의 긍정적인 그런 설명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게 저희가 AI 얘기가 나왔으면은 어제 시장에서 정말 좀 오랜만에 반가웠던 종목이 금양이 아닌가 싶어요. 멘토님. 한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좀 전설 같은 종목이었고 리튬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인데 어제 이 금양이 24%?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 2차 전지 앞서서도 테슬라 얘기하고 있지만 좀 소외돼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금양이 어제 이 상승은 좀 다시 한번 상승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어제 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잠깐 반짝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래요? 싶어요. 네. 왜냐면은 금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많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옛날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점을 엔캠, 미래나노테 이런 종목들이 좀 이끌고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별주 장세다.
가는 종목들만 가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금양보다 2차 전지라고 본다면 에코프로 PM 뭐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은 더 눈여겨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잘 못 가고 다른 종목들이 가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차 전지도 개별주 장세로 돌입하고 있구나. 옛날에는 2차 전지만 한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올라갔던 장세에서 이제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야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금양 같은 경우는 4695 배터리 어떻게 보면 꿈의 배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했다는 거는 이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금양이 처음에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한다고 할 때 저 회사가 2차 전지를 한다고? 별로 왜 이때까지 연관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술력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 이제 다시 봐야 되겠다. 내가 잘못 봤구나. 그냥 겉멋들여서 2차 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였구나. 이렇게 시장의 인식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다. 근데 개발을 했다는 것뿐이지 이게 아직까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차 전지 쪽은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성이 그만큼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개발을 해서 내가 기술력 위를 찾고 싶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본다면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빚을 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많은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호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 이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말은 계속되는 호재에 사람들은 좀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호재가 나왔던 거는 좀 더 즐기면서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연 이틀 기등을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양이 올라가면 금양 그린파워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네. 근데 차트를 보자고 한다면 이 종목 차트가 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좀 더 비교해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권리자리에서 지금 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권리자리에서 걸리고 있는데 매물대 구간에서 걸렸다.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권이던데요, 방금 네. 아까 봤더니. 굉장히 바닥권이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금양 그린파워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000원 부분까지도 좀 더 무난하게 올라갈 여력은 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전고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한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양 그린파워를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과 금양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이 기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 원통형 4695 배터리 국내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연내 좀 양상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종목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좀 매물대 부근인 금양보다는 바닥권에서 내려와 있는 금양 그린파워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토님 이 얘기를 1분 정도 남았는데 안 해보고 갈 수가 없어요. LIG 넥스원 앞서서 16만 원짜리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좀 급등 나오면서 16만 5천 원 선까지 단숨에 뚫어 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뭐 6% 정도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주들 오늘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본다라면은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거는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이 출렁거려도 어느 정도 일거리가 있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일 날마다 좀 더 상승세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멘토님 기운을 받았어요. 일부러 장전 특징주로 갖고 오는 이유도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LRG 넥스원은 저는 17만 원 이제는 17만 원을 바라볼 때고 이제 18만 원 그리고 맥스까지는 20만 원까지 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요즘에 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방산주는 시장에서 메인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2등 아니면 3등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2, 3등을 꾸준하게 올라갔다. 1등은 항상 바뀌었지만 2, 3등은 안 바뀌면서 방산주가 차지하면서 계속적인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주의 키포인트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메인은 아니었지만 뒤에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앞으로 방향성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시그네틱스 담아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 온수대통 박재환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